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사는 독일 한지원입니다. 저는 지금 가족들 없이 저 혼자서 4년 만에 한국에 나왔어요. 보통 2년 정도에는 꼭 한 번씩 나갔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안 나간 건 처음이라 얼떨떨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다가 저의 지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괜히 눈물도 났다가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비록 10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굉장히 갑작스레 홀로 한국으로 떠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독일 이민 현실 또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1번, 육아 우울증. 의사쌤에게 찾아가지라느니 진단명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육아로 인해서 먹고 자고 싸고가 원하는 때 안 되다 보니까 인간의 기본권이 계속 침해돼서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제가 독일에 살기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한국에서도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특히 독박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꼭 독일의 단점이다 라고 꼬집을 순 없지만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도 주변에 도움을 청할 가족이 1도 없다는 점,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 둘이서만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점.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 또 외국인으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지인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걸 아니까 서로의 니즈를 맘 놓고 부탁을 못하는 점 또한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문화 차이로 오는 긴장. 새 동네로 이사를 온 직후 코로나가 터져서 이웃들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이제 생활이 다시 정상화가 되다 보니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교실이라든지 플레이메이트라든지 다니다 보니까 독일 부모들하고 콘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독일 가족 단위 정서를 제가 또 잘 모르다 보니까 문자 하나 보낼래도 이게 혹시 우스워 보일까? 또는 무례해 보일까? 몇 번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조금 내칠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먼저 다가가려고 해도 이게 독일 정서에 해도 되는 질문인가? 꼭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무언가가 있거든요. 또 동네 분위기를 제가 잘 모르다 보니 내가 우리 애를 저 집에서 저렇게 오래까지 놀려도 되나? 뭐라도 싸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렇게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진짜 유학생 때는 막 샤이스 에갈 하면서 막가파로 살았는데 이게 제 행동이 우리 가정의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은근히 신경 쓰이고요. 이런 것들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몸이 아파졌어요. 자꾸 한쪽 머리가 아프고 가볍게 마비 증상도 오고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병원에 갔거든요. 같은 증상으로 몇 번을 찾아가도 수면 부족이다, 스트레스다 라고만 하다가 어느 순간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내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다, 약 먹어도 안 된다, 검사 좀 제발 해달라 하니까 6개월 만에 MRI 찍는 병원으로 연결을 해줬는데 그 연결해준 병원에 전화하니 가장 빠르게 줄 수 있는 태아민이 또 4개월 후였던 거죠. 즉 1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무리 아파 죽겠다 해도 응급 상황이 아니라 더 빨리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저 한국 왔는데 테르민 하루 만에 받았어요. 오늘 MRI 찍으러 가요. 물론 독일은 공짜고 여기는 비싸긴 하지만 참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이전에 이제 자기 연민, 자기를 막 불쌍해하는 그런 마음이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서 되게 씩씩하게 살았거든요. 유튜브도 열심히 찍고 물론 이건 제가 예능 드라마 볼 시간 포기하고 하는 거긴 해요. 근데 집에서 치운데 또 치워야 될 때 1차 현타. 가족들 먹일 음식 하는데 아기가 다리에 엉겨 붙어서 안아줘 할 때 2차 현타. 접어도 끝이 안 나는 빨래 산더미의 3차 현타. 그 밖에 장 볼 때 계산 안 한 거를 막 까달라고 소리를 꽥꽥꽥 지를 때 등등등 반복되는 현타를 거쳤더니 결국 제가 아무것도 하기 싫게 무기력해지면서 입맛이 정말 하나도 없어지면서 몸무게가 처녀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정말로 빈병에 몇 방울 안 남은 기름으로 영끌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느낌이었어요. 여름 휴가를 갔다 오면 좀 나으려나 해서 휴가지를 정하는데 정말 아무 데도 안 가고 싶더라고요. 올 인클루지브 호텔도 싫고 크루즈도 지중해도 다 싫고 그냥 오직 한국만 가고 싶더라고요.
향수병이었던 거죠. 향수병. 무슨 이유로든 이국 생활이나 타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증상 자체도 다양하다. 의욕상실, 우울증, 조울증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에는 소화불량이나 두통 같은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수반한다. 원래 살던 곳이나 고향 내지는 고국에서 갑자기 벗어나게 된 경우 다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흔히 생기며 최선의 치료법은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사귀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자체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 자체 치료를 해보고자 차선책으로 프랑크푸르트로 한신 여행을 가자 또는 친정 부모님을 모셔오자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 이게 차선책에도 꽤 큰 목돈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만큼 큰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들 돈이면 내가 가장 원하는 걸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한국행 가격보다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고요. 남편과 한편으로는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답지 못한 상의 끝에 고맙게도 아이 둘을 다 봐줄 수 있다고 해서 홀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너무너무 좋고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제 하루 만에 은행 일 처리할 거 하고 건강보험 다시 신청하고 그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뭐 증명서 떼올 거 있었는데 그런 거 떼서 증명하고 하는데 어제 하루 만에 그 일 처리가 모두 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나라 전산통신망 짱이다.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지? 진짜 대단하다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차피 쓸 돈은 마음에 진짜 원하는 일이나 물건에 쓰자. 차선책에 쓰지 말자를 배웠고요. 또 마음에 원하는 건 그냥 병나기 전에 하자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전 한국에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만나요. Tschüss, bis zum nächsten Mal. 두 분 현재 다 한국에 정착하셔서 사시고 계시잖아요. 독일에 거주하던 때가 혹시 그리우셨을 때가 있으신가요? 독일에 거주하실 때 혹시 독일의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반면에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